예. 어, 두 번째 시간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코시국에 코로나 시국을 코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것도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구나. 이것만 해도 다행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사성어로 보는 현대인의 상식, 영웅편. 과연 옛날에 그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이 앞전에 여러분들 친구에 대해서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영웅.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번 세상의 변화와 헛된 꿈 이런 걸로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중국도 지도를 이렇게 뒀잖아요. 역사 연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요, 역사적으로 서로 비교를 못 하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왜냐? 중국에서 삼국시대다. 그러면 위초고가 나오는데 조조, 유비, 송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때가 언제인지를 몰라. 그럼 우리나라는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갖고 사국시대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 같이. 중도 봐보세요. 제일 처음에요.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가 서주, 동주로 나눠지잖아요. 서주는 어디냐? 수도가 호경이 호경. 지금 같으면 어디야? 서안. 동주는 지금으로 보면 낙양입니다. 낙양으로 왔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시황이 통일을 해. 이게 최초의 중국의 통일국가 되는데 이때가 BC 221년이다. BC 221년 이 앞으로 이야기해줬죠. 비포 크리스트. 예수 탄생 이전. 예수가 221년 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진시황의 진나라라고 불러.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하고 항우에 초안지에 등장하는 한나라. 한나라가 전한 후환해갖고 약 400년이 지속되거든요. 기원전 206년, 202부터 보는 수로 있어요. 그리고 광무제 유세의 후환. 이게 합해서 4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국시대 때 위초고, 조조, 유비, 송건. 이 세 나라가 등장해갖고 역사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몇백 년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위나라, 청나라, 나라 나오는 중국의 삼국시대는 불과 한 60년. 적게는 60년에서 40년 또는 80년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실제로 나라 전속했던 것은요, 다 길어야 한 60년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오나 같은 경우도 280년에 망하는데 222년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58년밖에 안 줘. 그 다음에 진나라, 서진 동진이죠, 얘가. 그 다음에 남북조, 남조, 북조. 그 다음에 수나라, 양견. 싹 통일을 하잖아요. 그때가 어찌냐? 수나라, 문제, 양제, 고구려 침략했던. 여기도 약 40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조 2연. 여러분들 역사에 막 양귀비 나오고 현종 나올 때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해봤자 어때요? 29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당나라 왕하고 나서 5대 19이 나와. 얼마 정도? 약 50여 년 정도. 그리고 나서 송나라가 통일을 해. 그래서 송나라도 어째요? 북송하고 남송으로 나눠져. 그죠?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도 300여 년밖에 안 돼. 남송 북송 해봤자. 그리고 나서 징기스칸, 온 나라의 징기스칸이 통일을 하는데 이것이 한 100여 년. 실제로는 95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명나라. 이 명나라가 우리 조선하고 이제 밀접하니 명청이 조선하고 관련이 있죠. 중간 누르하치가 세웠던 청나라. 그 다음에 중화민국, 손민, 송건, 사인주의. 송건이라 했다. 손중산. 손원이죠. 손문. 그 다음에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바로 중국의 간단 역사표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좋아서 중국을 배우자는 말이 아니고 중국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역사적으로 어쨌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어째요? 4대 해결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부강에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지름길의 잣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좀 알면은 우리 한국은 자연히 알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질까?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오늘날 중국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땅이 큰지 적은지. 예. 세계에서 어떤 지도는 3위, 어떤 지도는 4번째 큰 나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소련이 제일 크죠. 쓰지 못하는 땅도 있지만 두 번째 어디냐, 땅 크기는 캐나다입니다. 세 번째가 어느 지도는 미국, 어느 지도는 중국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남한이요, 남한. 우리나라 남한에 100배 약 100배 되는 나라가 중국이요. 남북한을 합하면은 44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가다니려면은 상당히 멀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진도에서 강원도 속초나 양양을 간다 그러면 야, 꽤 멀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년에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구경을 가면 얼마나 웃기냐면은 도로에 써져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나가면 고속도로에 써 있잖아요. 서울 뭐 312km, 뭐 부산 280km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이 정도가. 중국 같은 데 보면 보는 순간 답답해요. 깝깝해. 왜? 밑에 광쪽 여기거든요. 광동성. 광쪽 해놓고 뭐라고 써있냐 그가 3,800km. 그걸 뭐든지 써놨는가 모르겠어요. 보는 순간 질려버려. 저걸 언제 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근데 그런 나라가 중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객지를 떠나가 서울 같은 데 가서 생활하면 그러잖아요. 아가 어쩐 일이든지 꿋꿋하게 살면서 남한테 욕 얻어먹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중국은 그걸 안 해요. 어디 가든지 남 믿지 뭐 너만 믿어라. 놈이 아무리 잘해줘도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중국. 왜? 너무 거짓이 팽배하거든요. 사기 쳐도 괜찮아요. 왜? 춘추 전국시대 때 각 나라가 한 10,000 정도 된다는 게요. 이게 누가 와서 해칠지도 몰라. 그 평균 전쟁이 1년에 한 번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큰 나라 같지만은 보면은 알지만은 우리나라 약 98배라겠죠. 100배죠. 23개 성. 23개 성이 뭐예요? 우리 같으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요. 그런 성들이 23개가 있어. 근데 이 앞줄에도 항상 알아두세요. 하이난 있죠. 바다 남쪽이라 해서 하이난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뭐 해남이요. 바다 해자 남자. 그게 해남이나 하이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해남을 중국말로 하이난 그래. 중국 발음은 이가 안 돼. 해. 그래갖고 아이로 풀어. 이게 상해가 아니고 상하이 그러죠. 마찬가지요. 내가 사랑 애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애라고 못 온다니까 발음은 아이 그래. 이게 내 애인이 그러면은 워드 아이런 그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을 제자도 짜이 그래. 풀어보라. 그것만 아시면 돼 중국은. 이게 중국어 대령도 나중에 기회 되면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해남, 하이난, 이 하이난 성하고 대만, 타이완이 써져 있는데 저 두 성만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적어. 나머지는요 다 더 커버로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게 청해성이에요. 이거 청해라 그러는데 칭하라 그러죠. 이 성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호수가 하나 있어. 청해호라고. 이 호수가 제주도 2배 반이에요. 가서 보면 여러분들 바다에 바다. 그 눈 호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23개 성에다가 5개 직할지가 있어. 5개 자치구가 있어요. 여기 신장 2구로 써졌죠.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돌골족 터키 계열이에요.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침범해본 거죠. 원래는 종족이 다 짜게 틀려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은요 길어야 300년 가면요 나라가 다 분열돼. 다 바꿔져. 그럴 때 우리나라에 광개토대왕 같은 양반이 나오면은 땅을 우리나라로 편입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항상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바뀌어야 돼. 여기 시장 자체로 써있는데 이거 뭐냐면 티베트야, 티베트. 예. 달라이라마 살았던 라싸. 여 밑에가 운남성이죠. 여 밑에가 베트남. 이쪽에 미얀마.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네이몽고 써있잖아요. 얘가 네몽고예요, 네몽고. 네몽고 자치구. 그 다음에 얘가 닝사 후이족 자치구라고 써있죠. 이거 여러분들 중국 가갖고 보면은 그 히잡 쓰고 있죠. 이슬람 해교도들. 중국에 와가지고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해교라고 그래. 근데 원래 중동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슬람교라고 그래. 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잡을 지금도 이슬람을 믿어. 여기 4개 자치구에다가 여기 보면 광시 장족이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들 중국에 보면은 계림이라고 있죠. 계림. 그걸 중국말로 꾸인이라 그래. 꾸일인. 온 도시가 다 개수나무가 많아. 그래서 계림이라 그래. 혹시 여러분들 우리 전라남도 광주에 계림 오면 틀립니다. 그거는
옛날에 숲속에다가 닭을 방목했어. 그래서 그거는 닭개자 수풀림자 쌓고 계림이고 여기는 개수나무계에다 수풀림이야. 온 도시가 개수나무가 많은 도시. 그래서 이렇게요. 하나, 광시장족, 네이멍고, 닝사, 의족, 친장, 이구, 티베트 여기를 4개, 5개를 우리는 자치구라 그래. 23개 성에다가. 그 다음에 서 같은 데 특별시 그래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 안에 직활시 그래. 봐봐요. 요. 베이진, 천진, 상해, 중경 이 4개를 직활시. 특별구도 있다던데요. 예, 있어요. 2개. 어디? 여기 마카오하고 홍콩.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딜까요? 뉴욕? 이 앞줄 시간에도 이야기해 줬어. 아닙니다. 중경. 여기가 어디예요? 인구가 약 3,200만. 두 번째가 상해 2,600만. 북경 1,400. 천진 1,100. 이 정도 돼요. 예. 우리나라 서울은 지금 1,000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부동산이 비싸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해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은요, 서울 도심에서 내가 볼 때는 물러나게 해야 돼. 인수를 지면서 경기도 외곽인 고향으로 가시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서울의 중심에 살면서 우리나라 동력을 이끌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추진해 주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값 오를 일도 없어. 왜? 집은 우리가 사는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온 국민이 난리잖아요, 지금. 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경제. 먹고 살 거 있어야지. 의식주 지혜존이요. 먹고 살 거 있어야지 애절도 지키고 자존심도 알아. 봐보십시오. 뭐 집 하나 가진 거 뭐 배설입니까? 부끄러운지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암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사성 말이죠. 자, 고사성을 이 앞전에 이야기해줬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사성을 하고. 역사적인. 근데 그냥 내자로 묶어놔버렸어. 그건 사자성을 하고. 알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사자성어 하니까 뭔 말이에요? 뭐 조국 통일, 예, 국가 안보 이런 거 다 사자예요. 내자로 맞춘 거예요. 저기서 오니까 너무 이쁜 여인이 와. 여자분이 너무 이뻐. 그렇게 아름답네. 이런 건 사자성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헷갈리지 말고. 예.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지면 고사성어예요. 그것은 2자도 되고 3자도 되고 4자도 되고 5자도 되고 6자, 7자 안 가래. 벌써 2자잖아요. 백미. 백미라는 게 어떤 사람은 또 쌀밥을 이야기해. 봐봐요. 흰백에다가 눈썹 밑자요. 여러 가운데 가장 편한 것을 가리킨다. 이게 뭔 이 뜻이 되겠어요? 고사성어는 역사에 남아있는 뜻하고 안에 숨겨있는 뜻이 있어. 보세요, 백미. 흰백자에다가 눈썹 밑자잖아요. 삼국지, 촉지, 마량전에 나오는데 삼국시대가 위촉우자잖아요. 위나라가 어디냐? 조조. 촉나라가 어디예요? 유비. 그 다음에 한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촉아요. 오 그랬잖아요. 오과, 송곳. 근데 촉나라 유비가 세운 나라 중에서 5명의 형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전부 다 어찌가요? 자애가 상자가 들어가. 상. 자는 뭐냐? 20살 이전에 지은 이름을 자라. 또는 결혼식 전에 이름을 지은 일. 경망스럽다 해갖고 김복동이다 그러면 김복동이라 말을 못 쓴다고. 홍길동을 못 써. 그래갖고 개상, 홍백상 이런 식으로 썼다고. 자를. 알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홍길동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뭐 삼성 이건희 막 이재용 회장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 내가 볼 때는 홍길동이가 제일 부자예요. 왜요? 여러분 동상으로 가봐. 웬만한 토지대장은 다 홍길동으로 돼 있어, 주인이. 개근도 어째 썰렁했어요. 들을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형제 중에 5명인데 전부 다 상자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제일 큰 아들은요, 백자예요, 백. 예. 그래서 백중숙계. 근데 그 중에서 마량이 계상이요. 넷째 아들이란 거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제일 뛰어났어. 그래서 눈썹에가 하얀 색깔의 눈썹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말을 백미라 한 거예요. 마량을. 바로 인양반 동생, 막둥이 동생이 누구냐?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목을 뱉다. 읍참마속. 바로 마속 이 사람 동생이에요. 이 얼마나 형제들이 뛰어난지 알겠어요. 인양반이 제갈량하고 나중에 그랬지요. 문경지교같이 형제간에. 제갈량은 181년생이고 인양반은 그러죠. 187년생이니까 10살 적잖아요. 이렇게 서로 형님 동생하고 그런 의리를 맺었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예. 여기서 이제 1교시 마치고 2교시 때 또 자세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잠깐만요.